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논이 지천입니다. 논들도 아주 크고 반듯하게 잘도 생겼죠. 헌데 일제강점기 때에는 곡식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부 수탈당해서 군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 뭐가 남았나요? 이렇게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대체로 비옥한 평야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고 동양척식회사의 임무를 신안공사가 맡았는데 전체 농가의 25% 정도가 신안공사의 그런 농지를 소작했습니다. 당연히 신안공사는 소작료를 받았습니다.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좀 길긴 하지만 들어보시죠. (1946년 1월 13일자) 동아일보. 농민을 좀먹는 맹랑한 풍설. 그렇지 않아도 전국과 민심이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작금. 지방에는 갖은 모략과 가지가지 유언비어가 떠도는 모양이다. 소작료를 운운하여 우리 순박한 농민들에게 선동적인 언동을 퍼뜨리는 모략 분자가 상당히 횡행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일례로 소작료가 3분의 1로 된 것은 우리 인공 좌익들이 급조한 이른바 인민공화국의 덕택이다. 명년에는 4분의 1로 해줄 터이며 수세와 비료대도 모두 지주가 부담할 것이니 농민은 단결하여 기다리라. 2례. 우리 인공은 1인 소유 전답의 소작료를 안 바치려 하지만 군정청이 자꾸 바치라 하니 그는 사리를 채우는 것이다. 3례. 아놀드 장관이 파면된 것은 우리 인민공화국을 반대한 까닭에 미 국무성이 분개하여 자신도 모르는 동안 파면하여 방송으로 알았다. 그것을 하지 중장보다 먼저 한 것은 우리 인공이다. 미 국무성이 분개해서 아놀드 군정장관이 파면된 걸 그것도 나보다 자기네들이 먼저 알았다고? 예, 자기네 정보가 빠르다는 거겠죠. 여기에 아놀드 군정장관 파면론이 나온 이유가 있다. 해방 공간에서 군정장관의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았으니 여기서 잠시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본국 귀환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아놀드 장관. 예, 가능하면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초대 군정장관으로 그리고 미소 공동의 미국 수석 대표로 내 팔다리처럼 움직여줬는데 공허하군요.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사령관님. 일의 성취감이라는 게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가치가 있는 법인데 조선에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자잘한 난제들과 줄다리기 하다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출국 일정은 잡았습니까? 9월 23일 상호에 김포를 출발, 동경으로 가서 메가더 사령부에 며칠 있다가 워싱턴으로 갈까 합니다. 조선인들이 섭섭해하겠군요. 글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개인들은 훌륭하고 다정한데 정치적인 견해차가 너무 크죠. 그들끼리 불화를 빚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그들이 귀관의 이임 소식은 알고 있나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날까 합니다. 그랬지만 그날 밤 군정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조병옥, 장택상 등이 주선한 송별연이 있었고 이어서 군정장관으로 부임한 사람이 러치 장군이었다. 계속 읽어보시오, 러치 장관. 예. 사리에 세계 각국에 모두 인민공화국을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필 우리 조선만이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미국이 방해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벌써 무전으로 각국 원수들에게 그 억울한 것을 타전했다. 5례, 한국 민주당이 탁치를 청원했으므로 송진우 씨가 암살당하였다. 6례, 탁치를 배경 말고 우리 인공으로 모이자. 7례, 탁치를 반대해도 소련은 약소국가의 해방자이니 걱정 말고 받도록 하자. 8례, 이 박사와 김구씨 등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썩은 고목 같다. 여 선생이 잘 아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농지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메시지로 읽혀지는군. 그렇습니다. 농민들 틈으로 파고드는 일부 좌익분자들의 전략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건 그렇고 소장료를 내지 않겠다는 시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둬도 되는 거요? 우선 미군은 질서 유지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강원도에서 면내 지주회의를 개최하던 중에 면민 300여 명이 습격해서 지주들을 구타했는데 바로 미군이 파견돼서 폭동을 진압시켰습니다. 여기저기서 폭동이 이어지는 원인이 결국 농지 문제인데 번스 박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번스 박사와 키니 그리고 앤더슨 씨 중심의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1946년 3월 6일에 공포됐다가 철회된 아더 번스의 귀속농지 매각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정 공포돼서 귀속농지 분양을 개시한 것이 1948년 4월 8일이니까 만 2년이 걸린 것이다. 당시 미 군정은 귀속농지의 소장료로 배급 물량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순간 배급의 부담에서 해방된다. 결국 군정의 농지개혁안 일정은 미 군정의 철수 일정과 맞추기였을 거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주장도 있다. 박 위원장, 군정에서 마련한 농지 개혁안을 잘 부탁합니다. 이건 부탁이나 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스 박사. 해방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1947년 초 군정경제고문관 번스 박사의 농지개혁안인 번스안이 입법의원에 제출된다. 입법의원은 미 군정장관 러치의 주도로 1946년 12월에 개원한 입법기관이다. 조선인에게 민주주의 제도를 훈련시키고 법령 초안 작성 등의 실무 기술을 익힐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입법의원 측 농지개혁 담당은 산업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건웅이었다. 박건웅은 중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열렬한 토지개혁 지지자였다. 박 위원장, 어떻게든 이걸 법으로 제정해 주시오. 말씀하신 대로 조선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으려면 농지개혁부터 마무리돼야 합니다. 번스 박사, 급하기로 말하면 군정청보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 급합니다. 그거 잘 됐군요. 문제는 군정에서 만든 법안과 우리가 만든 법안에서 핵심적인 것이 불일치하고 있어요. 어떤 핵심이 그런가요? 농지의 범위입니다. 농지의 범위. 38선 이남에 있는 일본인 농토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의 정세에 맞는 일 아닙니까? 번스 박사께서 지금까지 법률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조선 농민들은 전반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평생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하고 소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작인으로 평생을 살다 죽는 농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인들의 농지 분배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선인 지주의 농지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부 유상 매수, 유상 분배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주들 땅까지 모두 사들여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모두 어떻게 사들입니까? 재정도 생각을 해야죠. 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군정청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주들의 입김이 강하겠죠. 그게 더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건 원스 박사,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군정도 결국 대지주들의 힘 때문에 정책을 못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역시 지주들의 입김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입법위원을 보세요. 이거 지주 세력판입니다. 실제로 그때 입법의원 내의 다수 의석은 지주계급 출신의 한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입법 활동이 그들 세력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군정청과 입법의원 박건웅 씨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남조선 토지개혁법안은 1947년 12월 말에 입법원 본회의에 정식 상정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느긋한 민족입니다. 헌데 해방이 되면서 다급해졌어요. 뭐든 한 번에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농지개혁까지 그래서야 곤란하죠?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농지개혁은 해야죠. 그러나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서두릅니까? 그동안 땅 없이 살아온 사람들 많아요. 수백 년 동안 땅 없이 살아온 가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을 갖게 될 겁니다. 이왕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어봐야 한 1년 남짓인데 그걸 못 기다립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개혁해도 늦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건웅 위원장님? 그건 내게 물을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농지개혁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농민들이 소작료를 안 낸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또 곳곳에서는 이상한 좌익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농지개혁 미뤄서 좋을 거 없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고작 정부 수립 이후에 하자는 것뿐인데 나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씀이. 여기가 개인 연설판입니까? 일정 때는 외놈의 가방 끼고 다니면서 외놈 앞잡이로 농민을 괴롭힌 친일파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욕심내는 거야, 이 도적놈들아! 박사님, 방은 춥지 않으시죠? 윤비서, 방이 아주 따뜻해. 아주 좋아. 고맙네. 이승만은 1947년 말경부터는 이화장 생활에 들어간다. 이 무렵부터 이화장은 이승만 정치의 산실이요 보수 정치인들의 아지트가 된다. 백범 김구의 경교장과 맞서는 곳이었다. 농지개혁 문제는 여전히 밀고 당기는가? 군정청과 입법의원에서 조율한 개혁법안이 성안됐지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헌데 워낙 강성 문제가 몇 명 있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강성 분자라 하면 토지개혁을 정부 수립 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서상일, 김준현 씨가 있고 당장 하자는 강성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박건웅 산업노동위원장이 있습니다. 박건웅이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그렇게 농지개혁을 서두른단 말인가? 군정청에 농락에 넘어간 게로구만. 이런 한심한. 하면 군정은 어떠한가?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러치 군정장관이 병사한 뒤로 새로 부임한 딘 장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딘 장군. 그 자는 러치보다 저돌적인데. 박사님,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하지 중장의 성격상 막판에 깜짝 놀랄 만한 쇼를 보여줄 수도 있어. 막판에요?
이를테면 정부 수립 직전이라든가. 아무튼 두고 보세. 두고 보자고 했지만 결국 농지개혁 문제는 이승만 박사가 아닌 미 군정의 공으로 넘어가고 말죠.